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?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한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요. 모든 대화를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기술.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잖아요. 대화가 잘 이어지다가 갑자기 딱 끊기고 상대방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순간 말이에요.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 보이지 않는 대화의 벽을 넘으려면요. 일단 그 벽이 왜,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겠죠. 사실 사람들이 정보를 선뜻 공유하지 않는 데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. 그게 일부러 까다롭게 굴거나 비협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. 한쪽은 집중력을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. 대화에 너무 깊게 빠져들면 지금 하던 일에 대한 집중이 깨져버리니까요.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뭐랄까, 내 정보를 지키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일종의 본능 같은 거죠. 자,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왜 망설이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쉽게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기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황금률은 아주 간단해요. 상대방이 뭔가를 공유하는 그 행위 자체를 보람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상대가 뭔가 이야기했을 때, 아, 그렇군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흥미를 보여주는 거죠. 그냥 정보만 캐내려는 정보 기계처럼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신뢰는 바로 여기서부터 쌓이는 거거든요. 근데요,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. 바로 상호성의 원칙이에요. 쉽게 말해, 뭔가를 받고 싶으면 먼저 줘야 한다는 거죠. 이 원칙 하나가 실제 대화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바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대화 어떠세요? 이건 뭐 대화라기보단 거의 취조에 가깝죠? A는 계속 질문만 던지지 자기 정보는 하나도 안 주잖아요. 굉장히 차갑고 일방적이죠. 이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. 완전히 다르죠? A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기 직업이나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슬쩍 흘려요. 이건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내 정보를 먼저 줄게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. 이렇게 쌍방향으로 길을 터주니까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지죠. 자, 이렇게 해서 대화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, 바로 질문의 밀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고밀도 질문은 말 그대로 가벼운 질문이에요. 지금 몇 시예요? 라던가 딸기 좋아하세요? 처럼 상대방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네, 아니요, 나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. 반면에 저밀도 질문은 좀 무게가 있는 질문입니다.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어요? 처럼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, 이유를 묻는 질문이죠. 바로 이런 질문이 대화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. 보세요. 고밀도 질문은 사실 확인이 목표죠. 점심 드셨어요? 같은 거요. 빠르고 간단한 답을 얻을 때 쓰고요. 반면에 저밀도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.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처럼요. 그럼 당연히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이 따라오겠죠?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잘 섞어 쓰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. 그래서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. 대화에도 워밍업이 필요하거든요. 답하기 쉬운 고밀도 질문으로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세요. 그러다가 신뢰가 좀 쌓였다 싶을 때 서서히 저밀도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대화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. 처음부터 갑자기 당신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? 라고 물으면 누구라도 당황하잖아요. 그럼 이런 깊이 있는 저밀도 질문은 어떻게 해야 잘 던질 수 있을까요? 여기에 아주 유용한 네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. 첫째, 예,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하는 게 좋고요. 둘째, 무엇은 어떤가요?처럼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질문해 보세요. 셋째, 상대가 말한 단어 중 핵심 단어를 되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 마지막으로 상대의 말을 한번 요약해서 확인해주면 아,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잘 듣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모든 기술들, 머리로만 아는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겠죠? 중요한 건 이걸 규칙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써보면서 나만의 자연스러운 대화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.
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대화 도구 상자가 될 겁니다. 첫 번째, 공유를 보람 있는 일로 만들어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요. 두 번째, 먼저 나를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으세요. 세 번째, 쉬운 질문으로 어색함을 풀고 마지막으로 질문의 밀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대화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. 이 4단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대화가 확 달라질 거예요. 꼭 기억하세요.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신문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진정한 목표는 상대방에게 깊은 호기심을 가진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대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. 마치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듯이 대화도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죠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듣는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의 다음 대화는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시겠어요?